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의 주식 투자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1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다들 심적으로 많이 지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에서는 연일 러시아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등 무시무시한 악재성 단어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돌면서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호재가 작용을 하나 했는데, 오늘도 시장이 하락으로 기울면서 이제는 모두가 공포를 넘어서서 자포자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과연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경기 침체와 같은 이 불확실한 미래가 얼마나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을까입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래를 반영해버리는 곳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는 순간에 이미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가 온 것처럼 급락이 나오면서 선제적으로 미래를 반영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뉴스에서 보고 있는 부정적인 미래들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얼만큼 선반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작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은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1년 가까이 하락장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걱정하고 있는 악재들은 충분히 선반영이 되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국내 주식시장의 저점은 종가 기준으로 2008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이때 저점을 찍고 나서 시장은 강하게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시장이 바닥을 찍던 2008년 10월 24일 당일의 뉴스 기사들을 보면 바닥 예측 무의미, 금융시장 붕괴 공포, 수출 한 자릿수 성장, 경기 추동력 잃어간다, 경기 침체 본격화 조짐, 4분기에 더 악화 우려, 소비 고용 사정도 나빠져 내수 부진 갈수록 심화 등 여전히 뉴스들은 연일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성 뉴스들이 쏟아지며 부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저점을 찍고 강하게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리면서 강세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공포로 인해 손절을 참을 수 없었던 투자자들은 아마 정말 이 구간을 참아내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자책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워렌 버핏이 뉴욕타임즈에 썼던 기고문이 현재 시장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금융시장은 미국이고 해외고 말할 것 없이 엉망입니다. 금융시장의 문제뿐 아니라 이 문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일반 경제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사업 활동이 위축되고 뉴스 헤드라인은 계속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의 채권만 구매했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가격이 저렴해진 많은 주식들을 포트폴리오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매력적이면 저는 포트폴리오의 100%까지도 미국 주식으로 채울 의향이 있습니다. 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렇게 하냐고요? 단순합니다. 바로 간단한 규칙만 따르면 됩니다. 사람들이 겁을 내고 무서워서 시장을 떠날 때가 욕심을 부려야 할 때다라는 하나의 규칙이죠. 지금은 위기가 분명 보이지만 5년, 10년, 20년 뒤에 이 기업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언젠가 기업 가치를 다시 회복할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분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의 단기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주식이 한 달 안에 또는 1년 안에 더 높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오를 것이라 믿습니다.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려서 올라탈 생각을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그때부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세기 미국은 2차 세계대전과 비싼 군사 분쟁을 겪었습니다. 10여 개의 경기 침체와 금융 패닉, 오일 쇼크, 독감, 전염병,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의 사임. 그러나 다우지수는 66에서 11,497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보면 한 세기 동안 투자자가 돈을 잃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돈을 잃은 투자자들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장이 좋을 때 주식을 샀고 시장이 위기일 때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싶지 않으며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입과 돈은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워렌 버핏이
기고문에 남겼던 내용입니다. 가치투자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저에게도 큰 울림이 있는 기고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무시무시한 경제적 충격이 실제로 온다고 해도 결국은 전 세계의 시스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식시장 역시 다시 강세장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헤쳐나가야 할 일은 하락장의 공포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버텨내며 오히려 수많은 대중들이 공포로부터 버텨내지 못해서 던져대는 반토막난 주식들을 헐값에 사서 모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위에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만들면서 긴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의 종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약 21% 정도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앞서 워렌 버핏의 기고문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일은 8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투자를 해온 워렌 버핏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예측을 하는 일은 무의미한 일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 과거의 위기들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었나를 살펴본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감 정도는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지수의 이동평균선들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금융위기 때 지수가 하락을 했던 것을 보시면 지수가 이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하늘색 241 이동평균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대폭락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당시에도 이렇게 주가지수가 이 파란색 24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한동안 박스권을 유지해 오다가 코로나 이후에 강한 반등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위기 상황의 경우에도 이 241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또 한 번의 충격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앞서 워렌 버핏의 말처럼 우리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 241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대 시장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강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이 정도 박스 구간 안에서 큰 추세가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대응 방향은 이 앞으로의 기간 동안은 손절을 하고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그동안 근로소득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하며 만약에 진짜로 폭락이 나오면서 대중들이 모두 헐값에 주식을 던지고 도망을 칠 때 확실하게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세우고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즉 만약 이런 폭락 과정 없이 시장이 바로 상승을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으며 폭락이 나온다면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이 역사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힘든 시장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위기에서 그냥 도망을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버텨내어 극복을 하는 값진 경험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앞으로 어떤 힘든 시장이 와도 이번 위기의 경험을 살려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단련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식 격언 중에 가장 좋아하고 공감하는 명언은 워렌 버핏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멍거의 말입니다. 위기 때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로 흐르는 것은 시장의 자명한 이치다. 따라서 단련된 투자자는 안달복달하지 않고 느긋하게 주식을 보유하는 성품을 길러야 한다. 여기서 위기 때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로 흐른다는 의미는 지식과 투자 기술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당연히 멘탈에 대한 부분이겠죠. 얼마나 공포심리를 인내하며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로 인해서 약한 자가 되느냐 강한 자가 되느냐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락장을 버텨내지 못하고 투자했던 주식이 악재들을 모두 반영을 하며 반토막이 났다고 손절을 할 때 그 반대편에는 똑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주식이 반토막이 났을 때 파는 투자와 아니면 반토막 난 주식을 사는 투자에 있어서 1년 후 혹은 2년 후에 갔을 때 누가 더 성공적인 투자였을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후자가 맞을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서 반토막난 주식을 더 살 수 없을지언정 찰리 먼거의 말처럼 스스로를 단련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며 적어도 느긋하게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포기하고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1년 후, 2년 후에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당장 1년, 2년이 아니라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을 동반자처럼 해나가야 하는 투자에 있어서 지금 당장 눈앞의 손실 때문에 도망을 치시기보다는 좋은 경험으로 만드셔서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나가시는 기회로 잘 삼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부자는 지난 98년 IMF 사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등의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힘든 시장의 연속이지만 이러한 큰 그림을 잘 그리시면서 부디 약해지지 마시고 파이팅 하셔서 꼭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